네, 안녕하세요. 천만원대 전원주택, 천만원대 전원쉼터, 그리고 촌스러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카페 밴드 회원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농막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카페에서 꿈꾸던 그 전원쉼터는 사실상 농막만이 전부가 아니고, 최악의 그 토지를 잘 성형수술 시켜서 그래도 쓸만한 최선의 땅으로 만든 다음에 좀 불편하더라도 1,000만원대 2,000만원대에 자연인 힐링 조건에 맞는 이런 쉼터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처음에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원대 전원 쉼터도 몇 개 했었고요. 2,000만원대부터 해서 처음에는 이제 주로 1, 2천만원대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요게 시간이 갈수록 다들 이제 필요한 조건들이 많아지고, 땅도 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조건이 있어서 가격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이 농막이 주축이고, 제가 바라던 이제 자연을 재료로 한 이런 그 힐링하우스, 이런 것은 아직 만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가격이 저렴한 자연인 그런 쉼터, 그리고 자연인 그런 자연주택, 이런 것을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고요. 나무나 돌이나 흙으로 순수하게 만들어진 자연 조건, 원시적이지만 그런 것을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농막이 정말 진짜 불편하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 불편한 진실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여기는 어딘가 하면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산이랄까요? 그 등산로 둘레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봐야 높이가 한 200m 정도 되나요? 한 요 정도 되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다들 힐링도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피로하고, 또 스트레스 받은 것을 여기서 많이 풀고 이렇게 내려가시고들 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도 하는 이런 운동 코스입니다. 여기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운동하러 지금 가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농막을 하면서 이제 가장 불편한 진실들이 뭔가 하면, 뭐랄까요, 누군가가 내 하는 일에 간섭을 한다든가, 또 내 집을 들여다본다든가, 그랬을 때는 정말 싫죠. 모든 것이 싫고 또 짜증이 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농막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내 생활이 노출된 부분이 싫다는 그런 농막 사용자와 현지인들이 느끼는 폐쇄적인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궁금증, 이 사이의 괴리에서 서로 간에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는 장점만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단점들도 있고, 뭐든지 사람 사는 세상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잠깐 둘러보고자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농구장이고요. 이제 여기 이제 학생들이 여기 항상 여기 와서 운동하고 이러는 곳인데, 요즘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이제 다들 여기 운동하는 애들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난간에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하고 데크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아주 그 다니기에 편리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편리한 이런 곳에서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불편한 것을 좀 못 참고 이러는 경향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이 농막 귀농 귀촌 하시기 전에 이제 전원 생활을 일단 체험해 보고서 내가 땅을 더 사든지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게 또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무작정 귀농해서 땅 사갖고 내려갔다가 나중에 물리지 못하고 반품도 할 수 없는 이런 땅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막을 추천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농막이 또 요즘에 인기가 좋아서 이 농막이라지만 뭐 이동식 주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이렇게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아주 잘 해놨어요. 굳이 산을 올라가지만 노인들도 다 이렇게 잘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요즘 도심에 있는 전원 생활에 버금가는 이런 이제 산책로, 등산로, 그리고 힐링 코스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주말 농장 겸 전원 쉼터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한번 뭐 비교랄까 그냥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뭐랄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해갖고 이제 행정수도 뭐 수도 천돈이 어쩌느니 얘기가 참 많아지면서 결국은 이제 세종시가 탄생했죠. 그때 이제 국민들은 이제 도시 농촌이 모두 잘 사는 나라를 꿈꾸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또 당선되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결국은 뭔가 하면은 그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수도권 위주로 발전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예산이 집중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앞으로 그 한 4분의 1쯤, 한 5분의 1쯤은 이제 세종시나 그 주변에 이제 충청권 쪽에 이제 몰리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도심에 집중적으로 이제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표 때문이잖아요. 표. 사실상 아무리 그 개혁을 하고 싶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표밭을 버릴 수는 없어요. 지지를 받아야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사람이 많으니까 수도권에 이제 예산을 쏟아붓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서울을 비롯한 곳이 사실상 좀 불편해야 돼요. 시골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한 게 많잖아요. 버스도 1시간에 한 대씩 오고, 어떤 데는 뭐 3시간에 한 대씩 오고 이러잖아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좀 불편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서로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세상 이치가, 세상은 최첨단으로 가는데 그래도 수도라는 곳이, 수도 서울이 불편하고 이러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것은 없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요즘은 특히 뭐 규제니 어쩌느니 하다가 보니까 규제가 아닌 통제가 돼 버렸고요. 이 통제가 결국 풍선 효과라서 서울의 집값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제가 이제 있는 동네입니다만은, 뭐 졸지에 거의 뭐 한 50%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뭐 10억 아파트가 15억이 됐어요. 그리고 20억 아파트가 거의 30억 가까이 된 거. 이야, 좋긴 하지. 예.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균형 발전이 돼야 되고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는 이 풍선 효과입니다. 규제만이 전체가 아니에요. 세금 때리고 하면 되지 하고 간단하게 하면은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은 누구나 대통령하고 누구나 지도자 하죠. 그러나 두 개, 세 개 연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주택정책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농막이 왜 불편해지느냐. 첫 번째로 보면요, 앞으로 수십 년 내로 단체가 최소 20, 30군데는 사라지는 거는 뭐 거의 명약 관화 확실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 인적이 끊어지면은 사실상 내 사랑하는 내 땅, 내 동네,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이 논밭, 토지값이 이제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요. 유령 도시 같은 이제 이제 황량한 곳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과연 농촌으로 귀농귀촌할 사람이 있겠느냐. 예, 그런 불편한 진실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는 전원 도시, 전원 주택도 이제 양극화가 되게 되거든요. 즉 뭐라면 이제 도시형 전원 쉼터가 있고 농촌형 전원 쉼터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이게 보이는 게 도시형 전원 쉼터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150m, 200m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음식점 배달도, 짜장면도 배달해주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기 각종 운동시설 다 있어요. 뭐 굳이 뭐 좋은 경치 어쩌고 할 필요 없어요. 여기 경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저기서는 이제 공연할 수 있는 저런 공연장도 있고요. 무대가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가수들이 많이 와서, 거의 대부분 가수들이 여기 한 번씩 다 지나갔어요. 예, 가수들이 와서 노래도 하고, 여기서 전부 여기 운동장 여기 전부 다 앉아서, 여기 관객들 앉아갖고 여기가 문화행사 하는 곳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각종 시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테이프로 쳐져 있는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지 마시라 하는 이런 얘기고, 이 보면 운동시설 이렇게 아주 참 편리하게 참 잘 돼 있잖아요. 예, 이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좋은 건 뭔가 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도 눈치 안 보고 내가 뭘 하든, 내가 물건아무리 써든 뒤집어지든 저기 가서 굴러서 엎어지든 아무도 상관 안 해. 얼마나 편하냐고요.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내가 밭에다 고추를 심는데, 고추 심는데 왜 감자를 안 심냐? 이러면 불편하죠. 하여튼 요런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도시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지금 보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400m 트랙이고요. 제가 여기서 항상 이제 매일 운동하는 곳인데, 400m 트랙이고, 저 안쪽에는 이제 축구장 해서 축구도 할 수가 있고, 예, 이런 곳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 밖으로 트랙으로는 이제 그 달리기 하는 이런 상황이고, 저 뒤쪽으로 이제 둘레길로 해서 삥 돌면서 전부 다 그 조깅 코스예요. 조깅 코스로 쭉 되어 있고, 한번 살짝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불편해지면 이제 그 불편한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고, 같이 자꾸 간섭당하고 규제당하고, 그리고 담당 공무원하고 부딪히고 이러면 그 지방자치단체 가고 싶겠어요? 어떤 군인지 어떤 면인지 어떤지 몰라도 아무리 자연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가고는 다시 재방문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 불편한 진실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농막이 아니었다면은 굳이 뭐 강원도 무슨 군, 충청도 무슨 군, 무슨 면, 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그 연관성이 있다고 그 시골에 그쪽을 갑니까? 고속도로로 그냥 휙 지나갈 뿐이지만, 그래도 그쪽 들러서 시내를 들어가고, 시내에서 뭐 지나가면서 애들 과자라도 사주고, 그리고 뭐 배고프면 밥도 먹기도 하고, 뭐 마트에서 물건도 사고, 그리고 이제 뭐 고속도로 지나갈 때는 통행료도 내겠죠. 내고, 그리고 차 기름도 넣고, 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돈을,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농촌에 가서 돈을 쓴단 말이에요. 왜 쓸까요? 뭐 때문에? 무슨 연관이 있어서 내가 거기 가서 그 뭘 사 먹고 거기 가서 체류할까요? 그 이유는 농막 때문입니다. 농막. 내 텃밭이 있고 내 땅 한 평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강원도의 한 군에 갑니다. 주말에 차 좀 밀리더라도 감수하고 2~3시간씩 차 밀려가면서 갑니다. 또 돌아올 때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운전해 갖고 다시 그 생활터로 돌아와서 잠자고 바로 출근하기 바빠요. 그렇지만 즐겁습니다. 이게 바로 전원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방 쪽에서 볼 때에는 이런 시각이 정반대겠죠. 쓸데없이 와갖고, 심지어 뭐 댓글을 보니까 똥만 싸놓고 간다. 참 오마이갓. 뭐 화장실 누군 안 가는 사람이니까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뭐 화장실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은 화장실 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가정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체류하는데 돈을 얼마 정도 쓸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우리 이제 그 애들 데리고 이제 4명이서 사위 데리고 이렇게 가면 5~6명 가요. 그러면 하루에 50만원, 한 이틀에 한 50만원 정도는 깨지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인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최소한 아무리 아껴도 20만원, 30만원은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 어느 동네인지 하여튼 간에 텃밭이 있는 곳에서
농막 있는 곳에 토요일, 일요일 우리 한 가족이 가서 2, 30만 원을 써. 그럼 그게 누구 수입이요? 어쨌든 이거를 농막이나 텃밭이 없었다면은 예를 들면은 유료 글램핑장이나 캠핑장, 뭐 펜션 이런 데 가서 돈을 지불하고 결국은 똑같이 30만 원, 50만 원 씁니다. 그럴 바에 내 땅 사갖고 가서 편안하게 내가 농사도 짓고 하면서 가서 거기서 30만 원, 50만 원 쓰면 그래도 나는 이 도시에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봉사를 했다. 그런 뿌듯함이나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솔직히 돈을 쓰더라도 고맙다, 아유 그래도 사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 상인하고, 뭐하러 왔어? 살려면 사고 말란 말고, 이런 상인하고 어느 곳으로 더 가겠습니까? 다음에 친절한 곳에 단골이 되는 거와 똑같이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애들 와서 좀 시끄럽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규정을 몰라서 최대한 그 농막을 지을 때 규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못 모르고서 불법이 한두 개 있을 수 있어. 그런 걸 가지고 누가 일부러 불법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그 돈 아끼려고 하면은 귀농귀촌이고 뭐고 농막이고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귀촌해서 이제 농막 때문에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불편한 점은, 그렇게 솔직히 일반 가정에서 그 지역에서는 얼마큼 부자인지 뭐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부자건 가난하고 간에 한 가정이 토요일, 일요일 30만 원, 50만 원씩 소비하는 이런 가정이 그렇게 많을까요?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농막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미 돈을 준비하고 쓸 준비를 하고 소비를 하려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을 예를 들면은 뭐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라 하는 그 상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대하고, 왜 왔냐? 똥만 싸러 왔냐? 이러면 그 지방자치단체 다시 가겠어요? 아마 2번 다시 가고 싶은 생각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불편한 지실이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뭐 농막의 뭐 시골의 좋은 점만 계속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잠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편차해서 이렇게 편향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저는 보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약간 실수가 있다면 용서를 좀 하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이런 얘기를 또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망설여지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농막은 다 불법이다. 그래서 외지에 오는 사람들은 다 불법을 저지르고 땅 살려고 오고 투기하러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불편한 지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투자할 거는 서울에서 해야지 왜 시골에 가서 하냐고. 투자할 거면 서울에서 하죠. 가만 앉아 있어도 5억을 벌었는데 2년 사이에 가만 앉아 있었는데 12억짜리가 17억이 됐는데, 아니 그 투기할 게 없어서 농촌에 가서 땅을 삽니까? 주식을 하지.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맞고요. 좀 말되는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막이 불법이다 하는 거는 알고 있는 한 불법 저지른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자꾸 이런 얘기를 공론화시켜서 뭐 방송도 하고 이런 분들이 좀 있길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뭐 내가 너는 이러니까 뭐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요즘 농촌 가보면은 불법 건축물이 왜 그렇게 많아요? 솔직히 불법 건축물이 거의 다예요. 거의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 처음에는 이제 불법으로 이제 신축은 안 했겠지만은, 하나하나 증축하다 보니까 옆에다 뭐 대고 컨테이너 갖다 붙이고 데크 깔고 거기다 지붕하고 또 방 하나 늘리고 창고 하나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15평을 하더니 나중에 30평, 40평씩 이렇게들 시골에서는 다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골에 이제 그 농막 와서 이제 6평, 여기다 데크 1평을 2평인가 앞에 살짝 내놨더니 이걸 불법이라고 신고해 갖고 요즘 난리 아니잖아요. 아니, 데크 같은 경우는 애들이 진탕 밟고 다니다가 바로 방으로 저 농막으로 들어오면은 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데크를 깔았는데 이 데크가 불법이니 어쩌느니 신고하고, 또 그리고 거기다 지붕 씌웠다고 신고하고, 거기에 또 덩달아서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게 무슨 그 불법 저 농막을 단속한답시고 데스크포스도 저 만들었다면서.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자꾸 이게 뭐 이중 논리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 비교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내에 그 안쪽에 있는 농가들 단속부터 먼저 하면은 아마 한 집당 최소한 1개에서 10개 이상은 걸립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그렇지만 좋은 게 좋다고 저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너가 그래? 그러면 나도 그러지. 이렇게 되면 이게 서로 피장파장, 티격태격, 주거니 받거니 치고받고 결론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알아도 넘어가자 해서 넘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농막은 불법이다 뭐 어쩌느냐 이렇게 매도시키냐고. 생각해 보세요. 농막 없으면은 그 지방자치단체 군에 뭐 하려고 가냐고. 좀 격앙됐습니다만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농막이 있기 때문에 가보는 거예요. 내 땅이 있기 때문에 한 평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해서 도시민들이 시골에 가서 같이 조금 적응도 하고 해서 어떻든 시골 인구 유입도 시키고 할 겸 해갖고 300평 미만은 농사 안 지어도 좋으니까 너네들 알아서 와서 여기다 텃밭을 하든지 농사 안 지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갖고 오픈했던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합법적으로 농지 취득은 합법적으로 해놓고, 그리고 농막도 합법적이에요. 6평 220평방미터 이하로 농막을 건축하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다 따라서 취사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조례가 요즘은 거의 다 100% 지방 거기는 조례상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끓여 먹든지 고기를 구워 먹든지 자유예요. 이걸 가지고 너는 왜 고기 구워 먹냐? 감자 구워 먹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산천이, 눈에 보이는 산천이 다 내 거 아니에요. 논밭이 다 보인다고 해서 저 땅 전부 다 내 논이 아니고 내 밭이 아니고, 그리고 산이 보인다고 해서 저 산 내가 돈 주고 산 거 아니고 내 산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다 공유할 수 있고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예요. 그리고 공기, 맑은 공기 마실 권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맑은 공기 마실 공기 있고요. 통행권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시도를 가든지 다
갈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쪽을 지나갈 수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 국가예요. 어쨌든 오늘 좀 제가 많이 좀 흥분했습니다만은 해도 너무하신 분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오늘 잠깐 흥분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실수했거나 좀 잘못된 지적이 있었거나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면은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쪽 기준을 해서 이래야만 되고 이 판에 딱 박아야 되는 붕어빵 시대도 아니고요. 그런 독재 국가도 아니고 아무리 요즘에 규제가 많고 통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분명한 우리나라는 헌법에도 있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속박하는 것만큼 그 민주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자유가. 그렇기 때문에 규제도 자유가 있는 한에서 자유를 방종했을 때 규제지, 규제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규제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나 법적으로나 이런 물리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규제할 부분은 규제를 해야 되겠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불법 농막도 만약에 불법 농막이 적발된다면 각 공무원들은 지체 없이 시정명령을 하시고 시정명령이 안 돼서 시정 안 할 경우에는 그냥 강제로 헐든가 시정이행 명령금을 내려서 범칙금을 물려야 되는 거, 거긴 동의합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만이 불법이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농막을 한 사람이 하는 거고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농막이라는 거 거기에서 잠은 왜 자느냐 그러는데 그러면은 내가 땅바닥에서 잠은 못 잡니까? 대한민국 땅인데. 그리고 내가 논밭에서 내가 그 거적 깔고 자리 깔고 거기서 자면 어때요? 이것도 타치할 건가요? 농막에서 뭘 하든 말든 그거는 개인 사정이고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농막을 효율적으로 나는 활용하는 거고 농사만 다 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만 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시를 쓴다든가 작품 활동을 한다든가 소설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음악 활동을 한다든가 각종 공예품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그 제품을 거기서 만들어서 제조를 한다든가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틀에 받고 뭐 어쩌느니 하는 거는 나는 자유 대한민국 국가에서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규제가 어떠느냐 하면 솔직히 자기 자신 집부터 불법이 없는가 살펴보세요. 최소한 10개는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